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선의 방법 7조에서 9조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 데에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상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다리가 아프면 적당하게 바꾸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바꾸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망념은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사실 망념이 맥을 못 쓰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망념인 줄 알면은 그 망념은 힘을 못 쓴다는 것이에요. 망념에 관심을 두니까 망념이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오직 단전주하고 있는 마음 당체에 그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회보 제15 소태산의 법문인 좌선에 대한 법문 중 한 대목입니다. 자, 또는 잠이나 번뇌가 들어온다 하여도 거기에 성가시지도 말고 다만 온전하기만 주장할 것이니 그런다면 차차 정신의 수양력을 얻어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는 머리에 일과 이치도 분석이 밝게 나며 자주력 정신을 얻게 되리라. 여기에 자주력 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망념은요, 숙주를 따라 퍼지는 바이러스와도 같으며 이런 숙주를 따라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망념이 침노하면 침노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침노하면 이를 성가셔하지 말고 이걸 귀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망념인 줄만 알고 관심도 주지 말고 거기에 낭망.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망념에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이런 거에서도 낭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도 먹이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이게 뭘까 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도 먹이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어디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냐? 단전에 기운 주하는 마음대중을 챙겨서 적적성성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일원상이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경지, 이 자리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주력 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8.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맹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회보 제15 소태산의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또 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태산 대종사 육성이죠. 또는 이마나 얼굴이나 혹 몸에 개미나 이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가려울 때가 있나니 그것은 전신의 혈맥이 골라지는 증거로서 그러하나니 그런 때가 있거든 삼가히 긋거나 만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선 중에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혈액순환, 신진대사 등이 좋아져서 혈맹이 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것이죠. 자, 9.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 더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회보 제15 소태산의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또 한 대목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좌선을 하는 가운데 금은밤에 월색이 나타나서 방안이 훤하게 밝아도 보이고 이게 달이 없는데 막 달이 뜨는 거죠. 그래서 막 방이 새카맣게 캄캄해하는데 방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별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막 온 하늘에서 온 별이 막 하늘에 있는 별이 다 떨어져요. 혹 미인이 보여요. 또는 모진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도 보이는 때가 있나니 이러한 이적, 그러니까 이상한 자취죠. 이적이 보일 때에는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선정하라. 선정에 들라 이거죠. 선을 하라는 거죠. 선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의 현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 마음의 현상이 드러나는 그 바탕자리에 그쳐 있으라는 겁니다. 단전주를 하면 단전주하는 그 마음 당처에 그쳐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정신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정신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그리 되는 것이요 별 공부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니 여기에 만일 정신을 팔리고 보면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자취, 이적이 보이면 이건 정신이 어두워진 것이고 별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육성입니다. 별 공부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자취가 생기면 이는 정신이 팔린 현상으로 별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이상한 자취에 끌리면 그것은 정신이 어두워졌다는 그 현상, 그 증명입니다. 아,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7조에서 9조까지를 종합하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월마똥신 제21호의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해서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속 상후에 번잡하게 지내던 그 정신과 육신을 갖다가 처음으로 좌선에 들면 전신이 개이고 아프며, 아프다는 거죠. 번뇌와 난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요 혹은 졸음도 오며 혹은 현기, 두통도 날 것이니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그 번뇌, 난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가시지 말고, 이게 나오죠. 성가시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성가시지 말고 그대로 둘지며 또 졸음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깊이 염려하지 말고 자주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을 것이며 만약 현기, 두통이 심하여 몸이 곤란한 지경이거든 반드시 얼마간 휴선하였다가 원기가 완실한 뒤에 또다시 계속하라. 여기 보면 대전사님께서 뭔가 건강에 좀 염려가 있으면 휴선도 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선 중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기이하고 교묘한 이러한 그 표징을 원하고 구하지 말지며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라지도 말고 그러한 것이 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심두 마음에 심두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간과하라. 그냥 가볍게 그냥 보아 넘겨버리라는 거죠.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수양에 대한 위대한 힘을 얻으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대중사님 말씀에서 우리가 7조에서 9조까지를 이 문장으로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종경 수양품 13장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뒤부터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그러니까 막 바로 뭘 얻으려고 막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여기 또 이상한 자취 나왔습니다. 순이란 선법. 이 순이란 선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순이란 선법을 알아야 돼요. 좌선을 할 때. 순이란 선법. 대종사님께서 단전주 선법으로 알려주시는데 이 순이란 선법은 우리가 뭐냐?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진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이란 선법이라는 것이죠. 이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삿된 도에 흐르기도 하며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난 수도 있나니 우리의 좌선법. 이 우리의 좌선법.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준 이 좌선법에 자주 대주하고 또는 선진자에게 매양 그 경로를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하라. 대종사님 당부십니다.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하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유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그러니까 이 적적성성한 그 본래 면목 또 진여의 그 본성, 이 진성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선법을 통해서 다 뭐 부처 성인 위인들이 다 심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심상이 관가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보아 넘기라는 뜻으로요.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망한 일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요망한 일이에요. 그냥. 신기한 자취나 이상한 기틀에 끌리지 말고 이를 심상히 여기고 진짜 관심 둘 것은 어디냐? 적적성성한 자리. 바로 이 진여의 본성. 여기에 그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신기한 자취나 이상한 기틀도 사실은 무의식의 억압이 풀려서요. 의식에서 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했던 어떤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
이 무의식이 풀어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그냥 현상이에요. 내 욕망이 올라왔구나 하고 자각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적성성한 공정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이란 선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좌선의 방법의 결론이죠. 좌선의 방법의 도입 부분에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가 대전제라면 도입의 전제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정무별한 징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라는 이 대목이 바로 좌선의 결과로 좌선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선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는 것은요, 단전에 대중하는 마음인 적적성성한 경지를 놓치지 말고 지속하여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에 그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놓치지 말고.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은 이게 피하죠. 피하. 무라의 구분과 시간과 처소를 잊은 입정 동망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안팎이 없는 자리이며 내외가 없는 자리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원정무별한 징경에 그쳐 있는 좌선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정무별한 징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그쳐 있으면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좌선의 방법은 심락을 누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정무별한 이 징경에 그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정무별한 징경은 마음이 뚜렷하고, 이 뚜렷한 것을 우리가 원정무별의 원이라고 하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할, 이게 원적 할 때 고요할 적.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게 원적 무별의 무별. 그러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원적 무별한 경지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죠, 이게. 결국은 좌선은 이 심락의 경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망념이 쉬고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면 수승화강이 잘 되어 건강에도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망념이 치성하여 진여의 본성이 가리면 화기가 올라 건강에도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들을 정리를 또 해보면 다시 없는 심락은 이코르 원정무별한 징경이고 또 무의자연한 본래 면목이고 또 이것은 이코르 새로운 정신이고 이건 이코르 정념이고 진여의 본성이고 순연한 근본 정신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좌선은 진여의 본성인 이런상을 드러내는 공부로 좌선은 적적성성한 진여의 본성을 드러내는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할 때 이 자리를 확연히 확인하고 확보하는 그러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기 단련인 좌선 후 육군을 작용할 때, 우리가 활동할 때 진여의 본성인 이런상을 안이비설신이 육군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좌선을 잘하자는 것은 이렇게 그 자리를, 진여의 본성 이 자리를 육군 작용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좌선의 방법 7조에서 9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등 경례였습니다.